오늘은 맥시티 셋째 날이고요. 오늘은 박물관 투어를 할 겁니다. 멕시코시티에 정말 좋은 박물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박물관을 한 4곳 정도 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죠? 4곳을 다니기에는. 그래서 약간 중요한 작품들, 전시물들 위주로 해서 박물관 4곳이랑 또 시내 소칼로라고 하는 그 광장 주변의 시내 지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차풀테펙이라고 하는 성과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오늘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9시에 그 인류사 박물관, 그게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가 멕시코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8시쯤에 나왔습니다. 9시에 거길 들어가려고. 네. 지금 차플린의 공원 안에 있는 인류학 박물관에 도착을 했고요. 개장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공원을 살짝 들어보고 이제 인류학 박물관을 갈 건데, 인류학 박물관은 멕시코의 아즈텍, 마야 지역, 뭐 그 외에 다른 메소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유물이 굉장히 많고요. 약간 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혹은 대만의 고궁박물관 이런 거 같이 좀 유물 관련된 박물관으로는 사실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그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 프리다 칼로나 이런 현대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는 미술관도 갈 거고, 뭐 여러 가지를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 네,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멕시코 대학교 학생증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들어왔고요. 뭐 외국인한테는 97페소, 한 7,000원 정도 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물들은 테오티아칸, 제가 그저께 방문했던 테오티아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지역의 유물들인데, 이 테오티아칸 문명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발행한 문명이래요. 여기서는 프레클래식이라고 하던데 전 고전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 테오티아칸 지역에 제일 먼저 있었던 틀레틀리코, 그 지역의 유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테오티아칸인데, 오, 뭐야, 규모가 왜 이렇게 커? 미쳤다. 저게 어제 내가 본 그 케찰코아틀 그 조각인가 보네. 맞지? 케찰코아틀 그, 아니, 유물 사이즈가, 그 테오티아칸 내부에서 발견된 유골들입니다. 아마 순장의 흔적이었다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어디서 들리는 말로는 굉장히 아즈텍처럼 그 포로들을 순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기골이 장대한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약간 전사?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순장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테오티아칸 지역에서 거주에 주로 쓰이던 그런 공간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 저거의 규모가, 티칼에서 발견된 기둥이라고 합니다. 되게 옆에 보면은 케찰도 그려져 있고, 그런 마야 문자들이 쓰여져 있죠. 약간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비석, 광개토대왕 낭비 이런 거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멕시코 국내에서는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세시대 이러는 것,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러는 것처럼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고전시대, 전 고전시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원전 한 200년? 그때까지를 전기 고전시대라고 보고 그 시대의 유적들인 것 같아요. 그 푸에블라 계곡 쪽에 있던 소치칼코, 카카스틀라 뭐 이런 문명들의 유적이라는데 사실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문명들은. 이게 뭐지? 쥐인가? 코알라인가 보네. 뉴질랜드. 저런 버섯들 굉장히 많은데 콜로니아대 아틀란테. 이게 뭐지? 조명을 너무 많이 틀었는데 아틀란테. 아무튼 이런 약간 그 유적에 있는 기둥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뭐 아즈텍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여러 문명들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서 발전을 하면은 군사를 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군대를. 그래서 이런 기둥들은 이제 그런 군대를 생산하는 그런 숙무? 뭐 그런 영향을 보이는 유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 그리고 맞아, 이 지역이 저 옵시디언, 흑요석? 옵시디언. 그 공예가 유명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뭐 마야 티칼 이쪽 아니면 저 카오키아 북미 쪽 거기까지 막 수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흑요석 유물들이고 뭐 이런 도자기들은 뭐 어느 나라든 문명이 발달하면 있으니까 그거네. 다양하리네 이거. 음. 그러니까 여기들이 그 벨로타 그러니까 치체이트사에서도 이렇게 생긴 벽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펠로타라고 하는 이 마야 지역의 공놀이 근데 이게 목숨을 건 공놀이고 그리고 약간의 그 종교 의식적인 면도 같이 있는 펠로타 경기장에서 골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을 넣는 형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인 것 같네요. 사람 많은 거 봐. 진짜 눈 돌아가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있는 유적들은 마야, 마야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시티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도시, 도시 국가? 문명? 그쪽에서 나온 것들인데, 어, 너무 뭐가 많아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쓱 보여줄게요. 와, 이거는 지금은 없어진 아즈텍의 수도죠. 테노치티틀란의 재단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원래 멕시코시티 위치의 일부가 테노치티틀란에 있었고, 지금은 다 없어졌죠. 누구지? 피사로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아무튼, 그 스페인 침략자의 공격을 바로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멸망한 문명이 바로 아즈텍과 잉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즈텍 지역에 있었던 사크물, 뭐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조각들, 테노치티틀란인 것 같아요. 봐봐요. 그, 어디 쪽이지, 이거는? 몬테즈마 1세라고 하면 아즈텍 지역인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사실
아즈텍 마야 문자를 지금은 아직도 온전히 해석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최소한 초기에는 이런 그림에 의존해서 그 사료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상형 문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그림 기록처럼 이러한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케찰코아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고 와 진짜 너무 너무 뭐가 많은데? 어떡하지? 나 너무 행복한데? 이건 뭐야? 상상 속의 동물인 것 같은데 뱀 머리를 한 게 두 개가 보이고 가운데 또 해골이 있고 뭔가 전사인가? 코아틀리케 코아틀리케 스파이더 에스테 세븐티 독사 모뉴멘탈 약간 네 좀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고요. 뱀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멕시코 지역에서 뱀 멕시코 국기에도 뱀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물고 피에드라 델 소리라고 합니다. 태양의 돌이라는 말이겠죠. 약간 이게 멕시코를 다른 걸 다 통틀어서 멕시코를 정의하는 하나의 조각이다. 이 태양의 돌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어, 딱 보시다시피 달력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야 시대도 굉장히 그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즈텍도 그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이런 역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굉장히 정교한 달력이 만들어졌고 이게 농업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사실 메소아메리카 지역 문명에서 가장 서구인들에게 가장 딱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달력, 역법의 발달인 것 같아요. 이런 그 피라미드 거성 문화와 함께 역법이 좀 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이거는 이제 옥수수의 신의 모습이고 저 조각들은 이 아즈텍 지역의 전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술 숭상하는 무술과 무관을 숭상하는 그런 전통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유리관 없이 떨렁 밖에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 괜찮은 건가? 케찰코아틀. 그래, 케찰코아틀. 이게 케찰코아틀이에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저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테노스티틀라는 저 텍스코코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저 호수 자체는 지금 메워졌고 지금 저 광역이 더 넓어져가지고 지금 멕시코 시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멕시코 시티에 있는 박물관이어서 멕시코 시티에 가까운 아즈텍에 좀 큰 비중을 두고 있네요. 다른 문명의 유적지를 방문했지만 여기는 유적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유물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즈텍은. 가족들, 제규어, 제규어가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사의 용맹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딱 직관적인 의미죠 이거는. 그래서 제규어 가족을 굉장히 그 제사장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보이죠. 그 유럽인들이 이제 멕시코 지역에 들어온 이후에 선교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이니만큼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학도들이 그렇듯이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구대륙의 역사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고. 사실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보는 역사는 현대사긴 합니다. 20세기사 특히.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약간 부족한 스페인어와 예전에 얼핏 보았던 내용들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멕시코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오아하카, 오아하카 지역의 유물들입니다. 이거는 오아하카 지역의 마야 문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조각이라고 합니다. 얼이라고 하는데, 오르니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물들은 오아하카 시내 주변에 있는 몬테 알반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침토된 것들이라고 하고요. 저는 몬테 알반을 안 갔다 오긴 했어요. 오아하카를 갔었는데 미틀라도 여기에 소개가 돼 있다고 하니까 미틀라는 제가 갔다 왔죠. 몬테 알바는 아니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스페인어가 짧아서 이게 그때 만들어진 그림인 건지 지금 재현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 만들어진 거는 대박인데 이렇게 재지도 대단하고 종이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지금까지 보존이 됐다는 것도 대단하고 아 여기 아 가라데 제규어 맞아 이 오아하카 지역 문명에는 제규어를 대한 그 상징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 멕시코만 유역에 지금의 베라크루스 주에 해당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 아무래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거성 문화가 발달을 했겠죠. 코스타, 골포라는 만 지역의 해안. 그 지역의 이제 문명들, 문화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신기하게 약간 모아이나 이스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공석들이 있습니다. 아, 어딘가 했더니 올맥이네, 올맥. 올맥 문명은 들어봤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미시시피나 쿠바 지역에서 많이 발달한 타이노 원주민들, 타이노 부족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그래서 뭔가 멕시코 안에서는 굉장히 해양 문명에 가까웠던 그런 문명이라는 거. 해양 문명이니까 아무래도 그 영역이 커져가는 범위가 더 넓었겠죠. 네, 그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거기 그 유럽인들이 상륙하기 전에 이 지역 문명은 없어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다시피 남근상입니다. 이런 거성 문화, 거성 문화는 근본적으로 남근 숭배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로 거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도라르방도 그런 겁니다 사실. 마야관입니다. 마야는 제가 여러 곳을 갔기 때문에 유적지를 굉장히 관심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아 여기는
정착하기 전에 그 유목민? 유목 상태에 있을 때 마약. 이거는 치아파스 지역에서 발굴된 비석들, 약스칠란, 치아파스 약스칠란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던 비석들입니다. 마야는 하나의 나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한 지역에서, 한 비슷한 지역에서 있었던 그 문명군을 이야기하는데, 테오티아칸은 진짜 유명하죠. 막 이런 공간들도 있어, 박물관에. 박물관에 그냥 유적을 가져왔어. 공간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그 밑에 화칼 고분이죠. 그러니까 저 티칼 유적에 저런 피라미드가 있는데 저 피라미드 밑에 공간이 이제 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덤과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약간 천막총 이런 데처럼. 진짜 우리나라의 천막총, 무령왕릉 이런 데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안에 이렇게 조각들도 있고 그리고 스킨뿐만 아니라 뭐 그 장신구 이런 것도 같이 묻고 치체이사 지역에서 나온 구조물들도 보이고 시대 부분상 치체이사는 후기 고전 시대라고 해요. 멕시코의 역사 구분상. 사실 근데 치체이사는 사실 그 유적이 핵심이어가지고 그걸 본 이상 뭐 이건 툴룸이고 툴룸은 칸쿤 근처에 있죠.